네, 안녕하십니까. 깐센클럽 강재훈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굉장히 국내 증시가 폭등을 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전장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나타나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이 부분이 국내 증시 상당히 가파른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 그동안 매도를 하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다시금 왜 매수를 했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중국에서의 3대 통신사가 바로 퇴출 결정이 국내 장중에 발표가 되면서 그 부분에 따른 리밸런싱도 바로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부분부터 해서 하나씩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국내 증시를 보도록 하죠.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가 3,152포인트, 지수상으로는 3.97%라는 상당히 가파른 급등이 나타났고 대형 지수를 중심으로 한 선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5%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 양시장이 아니라 거래소 한 군데에서만 거래대금이 40조가 넘는 대규모의 거래대금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데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가 1조 6,500억 가까운 매수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12월 중순부터 해서 매도세가 이어지거나 매수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굉장히 강한 매수가 들어왔다가 되고 반대로 기관에서는 매도가 1조 1,000억 정도 매도가 나타나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약 1,700억 정도의 매도가 나타났다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수가 삼성전자 중심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수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은 403.35, 약 4.5%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선물에 매도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11월 30일과 10월 30일, 11월 30일 이때 MSCI 리밸런싱 있었을 때 그때와는 약간 반대되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누적 순매도가 이제는 27,400계약까지 확대되었다 되고 베이시스는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 오히려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1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시장에서 대부분의 매수세라든지 대부분의 거래 자체가 거래소 시총 상위주를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반대적으로 상대적인 소외감을 나타낸다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소폭의 약세가 나타났다 됩니다. 역시 거래대금이 20조 정도로 상당히 많은 규모를 보여줬고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동반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거래소하고는 조금은 온도차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밸런싱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죠. 우선 중국의 3대 통신사에 대해서 MSCI에서 편출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아니다 그대로 유지하겠다 했다가 다시금 퇴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퇴출을 확정을 시킨 것이 금요일날 장중이었고 리밸런싱 자체도 금요일날 1월 8일날 바로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전 들어오면서부터 외국인의 매수세로 이어진 그런 케이스였는데 MSCI 그 안에 있는 그 지수 상태에서 중국 3대 통신사가 LCWI라는 쪽하고 이머징 마켓 두 군데 같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바로 1월 8일 종가를 기준으로 제외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중에서는 0.07%, 그 이머징 마켓에서 0.5% 정도인데 이 비중만큼 축소된 것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0.07% 정도의 비중이 확대된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3.84%의 비중에서 13.91% 정도의 비중으로 비중이 확대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 이때 패시브 쪽에서가 4,100억인데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액티브도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중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 대한 기업들이 추가적인 퇴출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는데 중국의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까지도 추가로 제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머징 마켓에서 가장 시총이 높은 케이스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10.4%라는 어마어마한 비중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제외가 될 경우는 MSCI 이머징 마켓에서 1위가 TSMC가 되는 거고 2위가 삼성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외가 될 경우는 이쪽으로 굉장히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는 역시 국내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본다가 됩니다. 다만 앞전에 중국의 통신사를 퇴출시킬 때
중국 군과 연결된 회사에 대해서 퇴출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알리바바라든지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는 그와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전에 10월 30일과 11월 30일 이때 오히려 매도 물량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시장에서 변곡을 줬었던 그 부분과는 잠깐 약간은 반대가 되는 그런 일회성 요인은 수급이 들어왔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약세로 소폭 마감이 되었답니다. 중국 3대 통신사가 MSCI 지수에서 퇴출되었다. 이 부분에 따라 영향도 있었고 단기적인 차익 실현 욕구도 발생이 되었답니다. 그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우선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20일 날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되는데 취임하기 전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할 것이다. 여기에 따른 기대치가 이번 주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적으로 고용지표가 발표되었었는데 고용지표는 뭐 여전히 부진하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수 같은 경우는 0.28에서 1%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테슬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가파르게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소셜미디어라든지 유틸리티,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에 금이라든지 은 쪽에서가 하락이 좀 컸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라든지 소재, 그리고 에너지 중심으로 그동안 강세를 띄었던 쪽에서는 소폭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는 25를 다시금 하회한 21.51, 56에서 끝났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강세가 이어지면서 52분 고가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MSCI 코리아인덱스는 4.47% 급등이 나타났다가 되는데 이 부분은 대형지수가 4.5에서 4.5%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맞춰졌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이 바로 환율적인 부분인데 환율에서 달러 인덱스가 90이라는 자리대를 다시금 회복을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가적인 약세가 단기간에 나타날 가능성보다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092원 정도에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증시 나스닥과 다우 한꺼번에 같이 보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 동안에 2.43%라는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모양이 2년 동안의 주간 차트인데 강세 띄고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서 추세 라인대를 맞춰서 간다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 아니면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될 거냐 이 부분 동일하다가 될 것이고요. S&P 같은 경우는 주간 기준으로는 약 1.83% 상승하면서 앞전에 고가 라인 때 살짝 넘어간 그림을 보여줬다 됩니다. 근데 같은 2년치의 주간 차트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더 가파르다 이렇게 된 케이스고 S&P 같은 경우 그보다는 덜 가파른 상태로 전개된다는데 추세 상단 자리 때 살짝 넘어간 모습을 보여준 것이 S&P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현재 글로벌 증시를 볼 때 악재성 요인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어떤 이벤트라든지 뭐 시장에서 예상이 되는 악재성 요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지금의 상승 추세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이 되느냐 이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국내 증시 금요일날 시장을 보게 되면 금요일날 지수 자체가 3.97% 상승했다는데 코스닥은 약보합이었고 대형 지수가 4.72%라는 급등으로 지수를 끌고 올라간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중형주 같은 경우 0.47% 상승했고 소형주는 오히려 0.33% 하락했기 때문에 결국 시총상위 대형주가 지수를 다 끌고 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선은 자동차 쪽에서가 현대차 그룹이 애플과 협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주 뭐 바로 시행되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봐야 된다. 결국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체크할 때 부분은 뭐냐면 현대차 그룹에 대한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대차 그룹의 재평가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가파른 급등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럼 밸류적인 부분에서 자동차는 지난주에도 자세히 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산가치 수준이 올라왔고 실적이 좋아지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라든지 뭐 개인 항공 도심 서비스 관련된 쪽이라든지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신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차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5장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면서
삼성전자가 역시 지수를 끌고 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인터넷 게임 이런 쪽도 역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2차 전지나 이런 쪽도 강세에 뛰긴 했지만 지수에서 시총 최상위가 다 끌고 가고 그 외적인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승이 약하거나 소폭의 하락이 나타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작년 말과 이제 1월 달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매수를 하고 있고 시장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다 이렇게 되는데 차이는 뭐냐면 사실 1월 달 시작은 이제 전통적으로 코스닥 쪽이라든지 중소형 강세일 때는 1월 효과에 따른 기대치를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포진을 해놓은 그런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현재 지난주를 보게 되면 시총 최상위 종목군들이 다 강세를 띠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약 2,232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코스닥도 시가총액이 300조 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 코스닥의 시가총액 합이 현재는 2,622조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들어갔을 때 2,000조가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따지면 국내 증시에서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의 비중이 거래소가 85%가 되고 그리고 코스닥이 15%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코스피 200의 시가총액이 현재는 1916조이기 때문에 그럼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피 200의 전체 비중이 85%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또 어떻게 되냐? 코스피 50종목, 시총 상위 50종목이 160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200 대비해서 코스피 50종목의 비중이 현재는 83.3% 차지한다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시장 대비해서 수익이 낮다 또는 소외를 받는다 이 얘기가 나타난다 할 때는 어떤 경우냐 시총 최상위 종목군들만 좋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가총액 상위에서 50종목 우선주를 제외할 경우는 코스피 전체로 볼 때가 약 71% 정도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거래소에서 있는 그 종목군 중에서 약 50개 종목의 71% 차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약 33% 정도 우선주 제외할 경우 2차 전지가 7.7%,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6% 정도, 인터넷 게임이 거의 5.8,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5.4, 총 13개 종목인데 이 13개 종목이 현재는 58% 정도의 시가총액 비중으로 사상 최대의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에 들어가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실적이 확연하게 보이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데 비메모리 관련된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재평가 기대 그리고 국내 증시 자체의 재평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데의 기대치가 많이 올라갔다 된 기술이 있죠. 그 다음에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올해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결국은 전기차 쪽인데 전기차 배터리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자체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현대차 그룹과 그 외적인 전기차 부품이 주목을 받는다면서 현대차가 시총 5위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대차가 멀티플을 밟게 되면 향후 2위에서 3위 정도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우선은 시장에서 시총 최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비중이 커지고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2021년 올해 시장을 볼 때 올해 시장에서 가야 되고 재평가 받아야 될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거래소 시총 최상위가 이렇게 강세됐다면 바로 그 밑에 있는 시총 상위군들도 나중에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월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금요일날 실적 발표했을 때 실적 발표 자체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할 때 예상치 하회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하지는 않는다. 실적 자체는 예상치를 하회했다가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1월 달까지 기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멘텀은 아까 얘기했었던 추가적인 MSCI 리밸런싱이 나타나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모멘텀을 더 받느냐 또는 주주 환원 정책 1월 말에 정식적인 실적 발표할 때 발표되는 부분이 주가 상승의 촉매제를 더 나타낼 수 있느냐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적을 우선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2021년에 대한 실적 전망을 어떻게 하냐 기존에가 약 45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타난다는 전망에서 44조 5천억 또는 44조로 오히려 실적 전망은 작년에 세웠었던 기대치보다 기대치와 비슷하거나 조금 못하다라고 전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는 월간상에서의 흐름인데 앞전에 이제 굉장히 오래된 시기인데 2000년대 중반부터 이때 스마트폰이 개화됐던 시기입니다. 그때가 삼성전자가 약 17개월 동안 104% 정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하면서 디램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때였습니다. 이때가 역시 22개월 동안에 140% 가까운 상승을 했다가 되죠. 그리고 지금의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매출의 증가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된다고 국내 증시 재평가 더불어서 약 25개월 동안에 130% 정도 올라왔다 되죠. 그래서 10년간의 추세의 상단 자리까지 왔다 되는데 일할 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주가가 충분히 현재는 어느 올라왔다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더 재평가를 받고 더 상승한다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충분히 현재는 적정 주가라고 할 수 있는 구간대는 충분히 왔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워낙에 비중이 커진 만큼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거냐 아니면 차익 실현이 좀 더 거세질 거냐 이 차이가 될 겁니다. 자, 수급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시총 최상위 다 들어왔다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인터넷 쪽에 대해서가 동반 매수 들어온 케이스였고 그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LG전자 같은 경우가 앞전에 자동차 벤처 조인트 벤처를 이제 설립한다고 하면서 애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부분이 조금은 퇴색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강하게 떨어졌다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기관에서의 수급을 보면 기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대규모의 매도를 했다가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마트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쪽을 사고 CJ 제일당 같은 음식료를 샀다. 그러니까 내수 관련이라든지 이런 쪽을 샀고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서 역시 매수했다는 부분은 동일하다 됩니다.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1, 2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LG 계열에 대해서 매도했다가 되겠죠. 자, 수급 바로 보도록 하죠. 지난 한 주 동안의 수급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거래소에서는 1조 7천억, 외인들이 1조 2천억을 매수했다 되고 금융투자 역시 들어왔다 되면서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그 다음에 개인, 금융투자, 그리고 외국인 이 흐름이 계속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든지 투신, 연금 같은 그 외적인 기관을 팔았다 되는 거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은 매수가 더 1조 7천까지 늘어났다 되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전체가 매도를 했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이번 주 세스라든지 JP모건 컨퍼런스가 있는데 여기서 새롭게 부각을 할 수 있느냐 부분과 그리고 거래소 시총 최상위로 지금 현재는 수급이라든지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화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약 2조 7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다가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식에 대한 매수 부분보다 선물에서의 매도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선물 쪽에서의 매도란 부분은 hedge란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거고 시장이 과열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청산도 굉장히 가파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국내 증시가 코스피가 9.7%, 대형 지수가 10.6%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은 대형 지수가 코스피 지수를 다 끌고 올라간 케이스였고 코스닥이 2% 상승, 중소형이 6%, 4% 이런 상승을 보여줬다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증시라든지 그 외적인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다는데 대부분이 대형주가 다 끌고 갔다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 지난 한 주간의 상승률인데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월간 상승률 넘어갈 정도의 상승이 나타났다는 부분이 자동차가 21%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화학 쪽에서가 17%, 그리고 철강이 11% 정도, 그 IT도 마찬가지로 11% 비슷하게 올라갔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그냥 건설이라든지 나머지도 다 강세 띄었다 되는데 전체적인 강세는 산업재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IT, 증권 이런 쪽이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수 관련된 제약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띄긴 했지만 강세를 보였다는 부분은 비슷하다가 됩니다. 자, 그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밸류를 보게 되면 현재는 일간상에서 흐름인데 3155 후자 넘어갔다 되죠. 그러니까 이 넘어갔던 부분이 실제 이제는 밸류가 어디까지 왔고 이격이 어디까지 왔다 보면은 이격 자체는 21선과의 이격은 거의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110%까지 벌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부분 동일하고 현재 밸류를 보면 전 세계적인 밸류가 20% 정도를 나타냈고 미국 같은 경우가 23%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이 시장에서는 역시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고 유럽이라든지 일본, 아시아가 17% 중반 정도 들어와 있다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워낙에 저평가였고요. 여전히 할인은 많이 받았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15.2%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평균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더 할인을 받고 있다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되고 축소가 많이 되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벤트가 우선은 JP모건 컨퍼런스와 세스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지난 대비해서 참가 업체는 상당히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적인 모멘텀을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이쪽을 중심으로 기대했던 쪽이 시장에서 약간 소외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12월 달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쪽으로 바뀌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인데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 옵션 포지션에서는 420포인트 전후가 이번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될 경우는 현 주가 대비해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아래쪽에 무게가 실린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일정에서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도 마찬가지로 연설을 한다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경계감을 언급을 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계감을 언급을 하게 될 경우는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유동성에 따른 기대치가 조금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로화라든지 달러, 그러니까 환율 쪽에서의 변동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여기다 경계감 표시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악재성 재료는 없는데 연준 의원들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수익률인데 이 부분이 현재는 2%대로 올라왔다 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연초 되자마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얘기가 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평균 2%라는 이제 수익률을 제시를 했었는데 수익률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그 부분을 어떻게 연준에서 발표를 할 거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는 대형 지수가 앞전에 전체 박스권 마디에 넘겼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마디의 폭 하나까지도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조정받을 수도 있다. 부분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 내일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보면은 아까 말씀했던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말씀드렸고 이번 주 밴드를 볼 때 이번 주 밴드가 3055에서 3182포인트 이렇게 밴드가 전망이 되는데 시장 자체가 워낙에 변동성도 나타나면서 더 강하게도 튀기 때문에 상단 자리를 3210포인트까지 열어둬야 될 것 같고 하단 자리는 3055포인트 정도가 전망이 되는데 하단 자리로 3010포인트까지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좀 까다롭게 움직인다. 그 시장에서 변화를 환율 쪽에서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이 연준에서의 스탠스 변화 여부 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 자체가 10주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되느냐 부분인데 결국 이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된다면 이 부분이 연준에서의 트래거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 자체도 지금 현재 자금이 유입되는 규모가 축소되거나 유출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펀드 쪽에서의 유출이 전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 여전히 관심 쪽에서는 시크릿컬이라든지 금융 친환경 수출 쪽 다 좋다 되는데 중립적인 관점은 동일하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시장에서 좀 중요 이벤트도 많고 변동성이 지난주 같은 경우 위쪽으로 많이 열렸었는데 이번 주는 변동성이 위아래 특히 아래쪽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